안녕하십니까. 구미 소스 타이밍 실전 배팅 전문가 서유창입니다. 자, 2월 2일 일요 경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경마 지금 금토 이렇게 진행된 현재 이제 일요 경마, 금주 경마 남겨놓고 있는데, 금요 경마에서는 우리가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그 경마원 사이트 내에 환수율 순위에서도 제가 1위에 오르기도 하고 하면서 금요 경마는 재밌게 끝났고, 오늘 토요 경마는 완패를 또 당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데, 결승입니다. 금요 경마 대승, 토요 경마 완패, 이제 일요 경마 1세트씩 주고받았다. 그리고 진짜 결승은 이번 일요 경마가 진짜 결승에 해당하는 승부가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일요 경마를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금주 승부를 이기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편성 자체가 제가 금요 경마 시작 때도 그러고 토요 경마 시작 때도 그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휴장 직후의 경마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전 투수 또 난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높은 그러한 편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배당도 높고요. 난이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어렵게 한계 경주 잡은 것 같은데 그 배당은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느낌의 경주들이 또 많이 있는 뭐 그런 편성이 주를 이루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면서 굉장히 그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편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금주 경마입니다. 금주 경마입니다. 일요 경마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스스로를 좀 체근해 보면서 이번 일요 경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장 자, 이제 경주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일 일요 경마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2월 2일 일요 경마 1경주 1200m 국내산 6등급 연령 높은 별정 경주입니다. 편성은 중편성이 되겠습니다. 중편성. 6번마 왕인 행차가 있습니다. 왕인 행차. 왕인 행차가 약간의 지금 그 사행기를 좀 보이는데, 내용 자체가 두 번의 실전 경험이 있거든요.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습니다. 약간 너무 좀 기립성의 그러한 주립을 좀 보여줬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전주에 들어갔던 직전 경주에서는 내측 사인기가 좀 노출되기도 했었고, 그런 경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순위는 좀 올라오고 있는, 이기는 맛을 좀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더 보완된 모습,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꾸준하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특히 하위군에서는 그 발전 속도의 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재력적인 측면은 뭐 충분히 검증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주립, 발주, 그리고 직진성 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실전 경험이 쌓여가고, 그리고 훈련을 거듭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왕인 행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방에서의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 바탕 속에는 훈련 내용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발주 연습, 또 강한 그러한
스포 적용, 이런 것까지 골고루 시키면서 그러면서 말을 좀 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가볍게 속보 위주로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마무리 짓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말 상태는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1000m보다는 1200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얘한테는 왕인 행차. 자, 왕인 행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복병으로 10번 회복이라는 마필을 봅니다. 재밌는 것이 지금 왕인 행차, 회복 전부 다 아빠가 같아요. 지금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들 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마필이 같이 입상에 성공하면은 두 개 형제지간의 마필들이 마필들 간에 그 집안의 겹경사가 나오는 뭐 셈이 될 수도 있는데 10번 회복입니다. 자, 회복이 순발력 지수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 보여준 모습은 후미로 가든가 외곽으로 가든가 좀 이렇게 전개가 좋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해볼만 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편성에서 외곽 게이트가 이제 외곽에서 어떻게 전개가 나오겠는가 이제 요게 이제 신경이 좀 쓰이는 대목인데 저는 그냥 외곽을 돌아도 어느 정도 외곽을 돌아도 충분히 걸으면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높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지금 왕인 행차랑 회복이 3전째 들어가는 자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잠재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마필이라고 신마 관리마 리스트에 올려놓은 마필 그리고 2전, 3전째 들어가면서 실전 걸음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 추세를 읽어주고 간다라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첫 입상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왕인 행차와 회복이 직전 경주에서 착순권에서 각각 좀 이름을 올려놓고 하지만 복순권 입상권은 좀 모자란 이런 모습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에서 각각 첫 입상이 나올 공산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4번마 열린문 쪽에서 선행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놓은 거, 이거 한번 읽어보고서 지우겠습니다. 자, 오늘 2월 2일 일요경마 2경주 초반 쇼프처로 보고 있고, 5경주 바짝 압축 단통 승부까지 보고 있고, 7경주 중반전 강배팅 승부입니다. 부산 쪽의 승부가 참 재미있어 보이는데, 금주 금요경마에서 우리가 부산에서 항구라 단단히 해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이번 1호 경마의 부산까지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서 지금 편성은 읽혀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5경주를 조금 더 힘주어 보고 있고, 9경주 서울 메인 승부, 10경주 배당 한번 복병마를 한번 보고요. 마지막 비막 끝내기 제가 가장 공들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공들여서 준비하는 승부가 역시 이제 끝내기 승부입니다. 막판 우리 그 배팅 하는 선수들께서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계실 텐데 막판 끝판 여기서 끝발 이렇게 올라와야지 진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마지막 막판에 대한 신경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해놨고요. 다시 이제 서울 1경주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첫판 적중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판 적중. 6번마입니다. 왕인 행차. 왕인 행차는 약점 보완 제가 말씀드렸죠. 조립 불량기, 그 다음에 사행기, 요런 것들이 이제 잡혀져 가고 있는 중이다. 왕인 행차가 되겠고, 10번마 회복, 스태미나, 양호. 그래서 외곽 돌아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필들의 단평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실전 막권을 정리해보면은 저는 일단 이렇게 스케치를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놓고 있고, 복병만은 9번마 스타러시가 복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무리하지 않고 재보는 중입니다.
아주 아직까지는 지금 두 번 뛰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담그고 들어오는 여기서 쇼부를 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승부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약하게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말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복병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요런 게 또 배당 막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필은 그 9번마 스타러시요. 스타러시는 인기 바닥권입니다. 얘 쪽으로 걸리면은 배당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배당 막권이 될 수가 있겠고. 자, 요렇게 그러니까 총 4대의 마필 가지고서 일단 제가 밑그림을 잡아놨고 이제 그려놨고 이제 실전 배팅에 가서 최종 배팅 전략 초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왁구는 지금 다 A 플랜, B 플랜 잡아놨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는 그 배팅 전략에 대한 그러니까 최종 배팅 전략, 최종 배팅 전략에 대한 초이스만 이루어지면은 우리 준비된 왁구대로 들어가서 실전 배팅을 진행시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기님, 최병진님, 이강섭님, 하늘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인벤토리 세양이 나오면 건수가 많아서 잘 안 되네. 그렇죠. 금주 경마의 최고 이슈는 역시 이제 문세영 기수의 복귀이지요. 3개월여 만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다칠 때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서, 복귀한 것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 부상, 당시 때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됐던 상태였는데, 그래도, 좀 잘 회복이 돼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복귀한 것이 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오늘 타는 거 보니까는, 역시 뭐 사이즈에는 변함이 없다. 그 실력 뭐 그대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약간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복귀할 때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게 아무리 골백번 말에서 떨어지고 부상당하는 직업의 기수라고 할지라도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좀 더 특유의 공격적이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면은 좀 하루 이틀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특급 기수일수록 부진을 빨리 탈출하고 그리고 공백을 빨리 메우고 자, 이런 거지요. 문세영 기수는 뭐 특급 기수이니까 오늘도 성적을 많이 냈고요. 지금 문세영 기수가 2승에 준우승 1회, 3착 1번 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복귀전에서는 선전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해주고 들어가면은 되겠고 아마 1호경마에서도 좀 남은 기승이 예정되어 있는 기승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경주 기승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쭉 보니까는 뭐 그 정도 오늘 했던 정도의 모습은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뭐 문세영 기수는 별 문제 없이 또 자기 자리 찾아갈 것입니다. 최고 기수로서 또 올 한 해도 뛸 것이고요. 네, 막권수가 많아서 역시 이제 막권수가 구멍수가 곧 돈입니다. 좀 과감하게 압축을 할 때는 압축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경마왕 우리 가면은 다 이제 평균 추천 막권 수가 나오는데 거기에선 제가 그래도 최저 막권 수는 그래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쓸데없는 이거라도 이거 하나 더 이런 거는 좀 안 하고 가려고 해요. 좀 그런 거 지우는 쪽으로 이 승부수를 픽 해가지고서 놓고 때리고 지르고 하는 것도 승부지만 뒷구멍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는 그것도 중요한 승부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필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좀 구멍수도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구멍수를 줄이면서 아끼고 돈을, 아끼는 개념은 구멍수를 줄이는 것이고, 그리고 승부수를 던져서 리턴을 가져오는, 그 환수를 가져오는 것은 이제 돈을 버는 개념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구멍수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돈을 아끼고 버는 그러한 개념이지요. 웬만하면은 너저분한 막권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주로 저랑 쭉 같이 경마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그 추천 내용 같은 걸 쭉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2방에서 3방입니다. 저는 주로 3방. 그리고 이제 고액 배당이 확보가 됐을 때 그때는 한 4방까지 맥스입니다. 더 이상 가지 않고요. 그리고 단통 승부도 꼭 한 주에 2-3개 경주씩은 잡고 그렇게 한번 붙어보고 가려고 하고요. 교차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단통으로 붙어보려고 또 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 구멍수를 아끼려고 하는데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어필하고 싶고요. 자, 이경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는 1300m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경주입니다. 편성은 중 편성이 되겠습니다. 초반 쇼부처로 삼고 있는 경주입니다. 여기서는 기둥을 7번마 러피언 파크 쪽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봄날의 기억과 7번마 러피언 파크가 이제 인기 수위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인기 구도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쪽으로 기둥을 잡고 가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선택이 되겠는데,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7번마 러피언 파크 쪽으로 우리는 기둥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러피언 파크가 걸음에 좀 힘이 붙어 있는 이 모습이 좀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칸 이게 전개가 바깥쪽에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안팎으로 포진해 있는데 이제 바깥쪽에도 특히 12, 10 그리고 8 이런 마필들, 봄날의 기억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필들이 이제 외곽 쪽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좀 포진해 있어요. 그들에 비해서는 안쪽에 있는 마필이 좀 더 어차피 선행이 아니라 쫓아갈 모양새라면 걔네들보다는 안쪽에 있는 게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따로 없는 그런 마필이 좀 더 나을 수가 있는 전개의 구도도 있어서 7번마 러피언 파크 쪽으로 저는 좀 더 무게 중심을 잡고 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고, 그리고 복병마로는 12번마 노열 축복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노열 축복입니다. 노열 축복은 직전 경주가요. 직전 경주가 아주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아주 불리한. 거리도 불리했고, 거리도 늘어났고, 게이트도 불리했고, 부담 중량도 올라왔고, 자, 이런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하나하나 다 지우면서 다 깨끗해진 조건은 아니죠. 그대로 다시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이고, 부담 중량도 그대로이고, 자, 이런 것인데, 일단 거리에 대한 적응은 맞춰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좀 더 알파를 줄 수가 있겠고, 나머지 조건들도 다 경험을 하고 면역력을 키워가는 데는 다 도움이 됐던 그러한 직전 경주의 결과가 있으므로, 직전 경주에서 완전 허당을 쳐놓고 조건 안 좋으니까는 경쟁력이 전혀 없네, 이런 모습으로 느낌이 떨어졌으면은 못 보지요. 조건 자체가 완전 뒤바뀌어야지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직전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다라고서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번 경주 조건은 직전 경주 조건 때보다는 양반이다. 그래도 훨씬 나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정도 리스크면은 이 정도의 배당, 충분히 배당 가치로 두고 갈 수 있습니다. 인기 순위 한 4위권 내외?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한 4위권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인기 순위 4위권 정도에서 중배당 쪽으로 호배당을 준다라면은 배팅 가치는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둥을 잡고 들어가면서 충마를 살짝 비틀어 들어가는 실전 배팅에서 실전 배팅 운영, 우리는 충마 비틀기에 복병까지 붙여보기, 이렇게 갈 거면은 배당 생성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9번마 봄날의 기억이 인기 1위에 올라주는 게 그게 우리한테는 땡큐입니다. 그게 땡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고, 이제
이경주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주 초반 쇼부처입니다. 7번마 러피언파크 쪽으로 기둥 잡고 가고, 복병마로는 노열축복, 직전 최악 조건 경험을 했다. 이렇게 한번 단평사마 잡아 두 대의 마필 소개를 좀 해놓고, 그리고 실전 마권은 7번 쪽으로서 기둥을 잡고 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될 만한 마필들이 뭐냐면, 안쪽에 1번 게이트에 백두거포 있고요. 백두거포 있고, 6번마 시선집중 토종고수의 자마이지요. 시선집중, 그 다음에 실록도 8번마 실록도 순발력은 있고, 요거는 9번마 봄날의 기억은 액면이 센 마필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1번마 노열축복. 예, 기본적인 밑그림은 스케치는 요정도 나옵니다. 실전 배팅에서는 1, 2 주력 슈팅입니다. 여기까지 1, 2 주력 각도로 잡고 가면서 정리가 돼야 된다. 두 방까지 들어가면 승부 더 재밌고, 최대한 벌려도 배당 맛보기까지만 허락된 조합까지 나오더라도 3방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상 가면은 배팅 강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계산이고요. 그 안에서 두세 방 안에서 승부수를 마련해서 초반 승부를 보겠다. 이경주를 통해서. 일단 좀 자신도는 제가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실전 배팅까지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 3세 암말 별정경주입니다. 편성은 중 편성이 되겠습니다. 3경주, 지금 3경주 보고 있습니다. 3경주의 인기 1위는 얘가 지금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7번마 원앤온리가 얘가 인기 1위 자리는 지금 예약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인기 순위 넘어설 말이 따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충말을 비틀어 들어갑니다. 배당판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들어가지 않고 좀 갱기를 부려보는데, 철저하게 우리 이 시간의 타이틀이 소유창의 실전 배팅, 구미소스 타이밍 실전 배팅 아닙니까? 최대한 실전 배팅에 입각해서 말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끝나 있는 거고, 최대한 이 실전 배팅에 입각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원앤올리를 놓고 들어가면은 단통 내지는 두방, 배당 노림수 없음,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통 한방처럼 원앤온리에 붙여질 수 있는 실제적인 그게 승부마필이 될 수 있겠죠. 그 승부마필을, 그러니까 원앤온리 못지않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마필을 마치 한방처럼 때릴 수 있다라면, 그리고 원앤온리까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러면 그쪽으로 충말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장으로 때려 놓고 비중이 적어도 괜찮아요. 그 뒤에 배당 노리는 것은, 배당 자체는 그 뒤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오고 우리는 리턴을 가지고 오는 것에는 큰 문제 없고 하기 때문에 완장으로 잡고 들어간다라면 그 단통 성격의 완장 막권은 어차피 기본 틀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실전 배팅 전략을 약간 변칙적으로 구사하면서 동등 배팅 쪽으로 가면은 그게 변칙 공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등 쪽으로 가면 우리가 조합이 만들어진 그 조합 속에서의 배당, 거기서의 가장 낮은 배당, 그러면 조금 남기거나 받치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똑같은 비중 쪽으로 가면은 30, 30, 30 될 거 아닙니까? 33, 33, 33. 그렇게 돼버리면은, 뒤에서 배당 조합으로 나와버리면은 거기서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식의 배팅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부 마필이 필요한데, 10번마 화시벽입니다. 화시벽. 그러니까 대끼리는 7, 8쪽으로 팔릴 거예요, 대끼리는. 그 중에서도 7번마 원앤온리가, 인기 수위가 될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 틈을 살짝 벗어나서 10번마 화시벽 쪽으로 기둥을 잡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얇은 마필인데 얇아도 말이 아주 다부지고요. RPM도 걸음걸이 돌아가는 거, 발놀림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고요. 예, 맛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10번만 화십이요. 자, 실전 배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 차례입니다. 일단 요거를 원앤올리 인기 1위 예상마. 선행이죠, 얘는. 선행 강공으로 나올 것이고, 얘는. 인기값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승부만은 화시벽입니다. 화시벽 쪽으로. 배당가치. 우리가 만듭니다. 스스로 우리가 배당가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말에 대한 단평은 작지만 다부진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조합 속에서, 다 필요 없다 해서 들어가서 단통으로 필이 꽂혀버리면 저렇게 단통으로 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이 아니고, 10. 그리고 1번 화력, 게이트 2점은 항상 요주의하고 있어야 되겠고, 원앤올리 말씀드렸고, 8번만 루이사 말씀드렸고요. 요런 조합이 이제 공략이 유효할 수 있는 요런 조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조합. 만약에 복조 공략을 가겠다 그러면은 7, 8 중에 하나는 제껴야 됩니다. 복조 공략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7, 8, 10 요렇게 복조 공략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나는 7, 8, 10 복조 공략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현장 가셔서 빤때기 보시면은, 배당판 보면은, 이건 아니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렇게는 환수 잡기도 힘들고 그렇게는 배당 맛보기도 안 됩니다. 그럼 7, 8 중에서 하나는 제껴놓고 가야 복조 공략은 또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전 배팅에 관한 얘기들 우리 요렇게 10, 7, 1 요런 복조 공략은 유효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요겁니다. 저렇게 일단 우리가 초벌 구이를 A, B 한 상, 두 상 봐놓고, 그리고 실전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식사를 할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 현장 가서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 잡아놨고요. 다음에 4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5등급 연령 높은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편성은 중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 B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B 클래식. 1번 게이트 선행은 이건 뭐 공식이지요. 공식입니다. 공식. 경마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은 역시 실전에서 땅 하고서 경주 시작하는 그 순간 가장 유리한 조건은 역시 1번 게이트 선행입니다. 자, 1번만 B 클래식이 바로 그 자리에 있고, 댕 받으면은 1300까지 그냥 갑니다. 내측 사행기에 대한 약점이 좀 있었는데 1번 게이트라고 하면은 뭐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보완이 되지요. 담 넘어가지 않는 이상. 자, 1번만 B 클래식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은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을 좀 복병으로 보고 있는데 8번마입니다. 브레인 스피더가 되겠습니다. 브레인 스피더. 껍데기가 워낙 좋은 마필이라서 제가 이제 항상 주목하고 지금 보고 있는 마필인데요. 11전 뛴 가운데 우승 한 차례 3착 한 번이거든요. 네, 요렇게 요 정도 급수에서 그칠 놈은 아닙니다. 이제 계기가 반등의 계기만 마련이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좀 더 세게 뛸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물론 이 11번 뛴 거 우리가 다 들어간 거, 제가 관리마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다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럼 얘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관리마 제가 이제 특별판 같은 거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던 부분에서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관리마라고 해서 더 넣고 빼고 붙었다가 요번에는 모른 채 하고 못 본 채 하고 또 눈길도 주지 않고 넘어갈 때 넘어가고 요번엔 찬스다 싶을 때 또 때리고 요런 관리까지, 실전 배팅에 대한
타이밍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브레인 스피더는 우리는 뭐 거의 이때까지 꾹 참고 오면서 공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한번 꺼내 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붙어서 우리는 관리마 3알 이상만 때리면은 일단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리마가 묵혀져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의 배당 가치가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브레인 스피더 요번에 복병입니다. 관리마로서 지금 타이밍 잡고 가는데 요번 경주 타이밍이 재밌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마 B클래식이 너무나도 좀 재밌는 조건이고요. 인코스 단독 선행이 너무 단톡은 카톡이고 단독 선행이 너무나도 유리한 이러한 국면이고 놓고 들어가는데 재밌는 승부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브레인 스피더가 복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리마로서 복병 관리마. 자, 케이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로코 들어가면서 2번마 자이언티걸 얘도 바깥쪽에서 못 봅니다. 보려면 안쪽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마 엑스블레이드 공백 있지만 말 상태는 크게 지장 없어 보이고 그리고 7번 로드란 1등 항해사 지붕질주 이런 것들이 형제마 전형제마 지간입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 마치고 이전째 들어가는 자리 뭐 한 번 더 봐줄 수가 있겠고 관심 둘 필요 있겠고 브레인 스피더는 우리의 복병 관리마가 되겠고 9번 플라잉 조이 재추진의 맛을 한번 씹혔다가 다시 또 추진하는 재추진의 모습 이런 모습도 보여준 바가 있는 플라잉 조이 그런 마필들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 이런 정도에서 일단 우리가 배팅 스케치를 해 놓겠습니다. 스케치를 해 놓고 이제 마지막에 실전 가서 그림 완성하는데 복병 중용 3방이네. 복병을 중용한 배당 막권이 들어가 있는 그 중에서도 배당 가치가 제일 나은 마필 그 마필을 무조건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빠이 펼쳐도 3방이네. 이렇게 정리를 실전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 1경주 보겠습니다. 1000m 국내산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은 중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기 1위 마필은 10번마 스파이스 캔디입니다. 스파이스 캔디. 선행받으면 유력합니다. 이번 경주에 선행 가능성, 그러니까 선행받으면 유력하고 인기 1위가 지금 유력한 마필인데 그럼 놓고 들어가면서는 배당 메리트가 크진 않아요. 압축 싸움이고 얘를 기둥으로 잡고 간다라고 그러면은 뒤에다가 복병을 좀 붙여줘야지 그래도 구멍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실전 배팅 자 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좀 포진해 있어서 특히 7번마 KB보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스 캔디 못지않은 순발력 등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스파이스 캔디에게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스파이스 캔디는 선행이 주 전공이지 선행 아니면 안 되는 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스파이스 캔디가 역시 뭐 인기값을 하려나 보다 인기값 하게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국면이라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은 볼 수 있는 복병이 뭐가 있을까 이제 찾아본 건데요. 지금 선행마 말고 지금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선행마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자꾸 선행마를 찾게 되고 보게 되고 이러는데 저는 반대로 어차피 선행 구도는 KB보스, 스파이스 캔디 다른 선행 마필이 많다 손치더라도 어차피 걔네들 안에서 또 승부가 나는 것, 순위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에서 센 마필 2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 구도 속에서 다른 반대급부의 성격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복병이 될 수 있겠다. 추입이요. 단거리 추입 복병. 이거 매력 있지요. 5번마 별빛 오름이 되겠습니다. 단거리 추입 복병 공략했는데 그 복병 적중에 성공하면
진짜 기분 좋죠. 자, 5번마 별빛 오름이 저는 복병이 될 수 있겠다. 추입입니다. 자, 이 내용 지우고 이제 부산 1경주로 가겠습니다. 스파이스 캔디 유령마 인정이 자유입니다. 전개 자유. 그러니까 선행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선행이 아주 세다라는 거지 선행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완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별빛 오름이 추입복병입니다. 이 별빛 오름 쪽에 배당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잘 팔려도 인기순위 6, 7위? 이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배당 메리트는 그냥 읽혀지지요. 이제 어떻게 실전 배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10번입니다. 이 10번 스파이스 캔디를 지금 생각으로는 전 놓고 들어갈 생각인데, 근데 당일 가가지고서 이게 변수가 뭐가 있냐면, 당일 가서 변수가 뭐가 있냐면, 이 KB 보스 말고 뭐 예사 퀸이랄지 탐나 하늘이랄지 그쪽에 1번마 썬더베가스도 그렇고요. 그쪽에서 선행 조시가 아주 필이 꽂힐 만큼 잡히는 그런 감지가 되는 게 있으면은 스파이스 캔디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행 상대마들의 선행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상대마들의 조시를 같이 살펴봐 주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얘가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스파이스 캔디 쪽으로 충마 공략을 진행시키고, 다른 쪽에서 선행마들이 하나같이 블링블링하다. 아무리 스파이스 캔디라도 이거 장담할 수 없겠다. 그래서 3열, 4열 이렇게 계속 외곽으로 돌게 생겼다. 아무리 단거리라고 해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또 실전에 가서 그립을 돌려잡아야 됩니다. 일단 실전 배팅은 선행 관점을 좀 정리를 하면서 최종 공략을 정한다. 선행 관점을 재확인하는 거죠. 재점검하면서 선행 관점을 최종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최종 재점검하면서 최종 공략을 정하는 요 과제가 이제 실전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0 놓고 들어가면은 최대한 압축을 또 해줘야 됩니다. 10 놓고 들어가면. 다음 5경주, 서울 5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경주입니다. 편성은 중하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하 편성. 저는 여기 지금 단통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승부인데, 단통까지 승부 보고 있는데 4번마 슈퍼 액톤이 있습니다. 슈퍼 액톤이 전 요번 경주 충마입니다. 요건 충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붙여져서 후보로 보는 것이 선행으로 볼 수 있는 조합이 3번마 킹리. 그 다음에 슈퍼 액톤 뒤에서 추격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선샤인 특급. 요렇게입니다. 딱 이 안에서 봅니다. 4 놓고 5냐, 3이냐, 3이냐, 5냐. 요 싸움이 되겠는데, 이렇게만 들어가도 배팅은 충분히 명분 있는 배팅입니다. 근데 이제 내심 저는 단통까지 더 욕심을 좀 한번 내보고 싶은 게 단통까지 욕심이 난다라는 소리거든요. 수입까지 가보려고. 수입까지 가면서 삼복상 공략이 뒤에 들어가면서 삼복상 가지고서 어차피 단통으로 들어가면 구멍수를 아끼고 들어가면서 삼복상에다가 좀 더 환수를 크게 할 수 있는 노림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입 적중까지 갔을 때 환수의 큰 메리트 아닙니까? 싹싹 쓸어 담았을 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수입에 대한 욕심까지 좀 내다 보니까 단통으로 아예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복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당일 뭐 체중 보고 당일 최종 소스 보고 그러면서 4 놓고 3쪽이냐 5쪽이냐 요 싸움인데,
지금 현 단계로는 저는 5번 선샤인 특급 쪽에 조금 더 높은 기대치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1400이라는 점에 차관점을 두고 보면서 1400 거리가 원래 이제 전형적으로 추임마들에게 좀 유리한 경주 거리입니다. 추임마들이 선전하는 그러한 경주 거리가 이제 1400이지요. 그런 측면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선샤인 특급 자기는 1700에서 1400 거리를 지금 줄여놓은 상태고, 1700 당장 갖다 놓으면 좀 불안합니다. 1700은 아직 안 돼요. 쇼부 보려면 1300, 1400 여기서 쇼부를 일단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리에 대한 노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샤인 특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킹리 쪽으로 갈아타야죠. 그리고 둘 다 마음에 든다. 둘 다 괜찮다. 도저히 결정이 안 된다. 마감 시간 다가오고 지금 말은 뭐 10분 전 넘어가고 이제 말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초읽기에 몰렸다. 두 방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가 제가 봤을 때 대끼리는 지금 다른 쪽으로 팔리거든요. 4위 쪽으로 어차피 대끼리기 때문에 대끼리 뽀개고 들어가는 단통을 지금 보는 그러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노림수를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대끼리는 다른 쪽이에요. 어차피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막권 조합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초읽기에 몰려서 결정이 안 되면 그냥 양방으로 가셔도 됩니다. 때리고 받치고 충분하게 명분은 스고도 남고 환수도 대고도 남고 배당도 보기 좋은 배당으로 다 제시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 가는데 단통 욕심이 난다는 겁니다. 단통 승부 한번 여기서 쇼부를 한번 보겠다는 소리인데 슈퍼 액톤이 승부의 중심입니다. 배팅신 어떻고요? 여기에서 5번마 선샤인 특급이 거리 주로 유리해졌습니다. 다시 주로 다시 해볼만해졌습니다. 쌓아놓고 5냐 3이냐 자, 번호 순서대로 대끼리는 이쪽이에요. 놀부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왁구를 잡아 놓습니다. 바깥쪽에 6, 7, 8 중에서 따로 없습니다. 8번 정도가 그나마 좀 낫지요. 8번 정도가 얘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1700이라면 모르겠는데 거리가 줄었으니까 얘도 한번 올라오는 맛은 보여줄 겁니다. 요 정도입니다. 실전 배팅은 한방 수입 이게 목표입니다. 다음에 부산 이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경주입니다. 편성은 중상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기둥은 12번마 나이스 찬스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둥 인정하고 갑니다. 너무 또 인정할 것 인정하고 가야지요. 너무 매 경주마다 매 판마다 그렇게 막 갱기를 부리고 하면은 우리도 피곤하고 인정할 자리에선 인정하고 가고 또 쉽게 가야 될 자리에선 쉽게 가고 장고에 들어갈 자리에선 또 장고에 들어가면서 수익이 또 해야 되고 자 12번만 나이스 찬스 얘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리에 대한 부담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놈이건 없는 놈이건 간에 거리에 대한 부담은 다들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나만의 불리함이 아니면은 그거는 뭐 불리함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현지 경매 받아온 마필입니다. 1억 원이 넘어가는 현지 경매 신고가를 자랑하는 12번만 나이스 찬스. 힘이 꽉 차 있고요. 채찍발이 좋아요. 채찍을 딱딱 대주면은 말이 쭉쭉 나가주는 그런 맛이 있는 마필입니다. 12번만 나이스 찬스. 자, 여기에 붙여질 수 있는 마필 9번만 투툴리즈가 되겠습니다. 투툴리즈. 한 집 승부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마필들은 그래도 마방에서 신뢰도가 높은 마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툴리즈처럼 기본기도 잘 닦여져 있는 마필입니다. 예, 걸음걸이
말하는 겁니다. 기본기라고 하면 역시 이제 걸음걸이, 짱짱한 걸음걸이, 뒤 잘 들어가고 앞다리 잘 뻗고 하는 기본기. 9번 투툴리즈. 이런 마필들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 2번 영광의 치얼스. 영광의 치얼스 복병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영광의 치얼스는 일단 기수 쪽에서 좀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기수 쪽에서 노림수가. 승훈이가 이제 2번 영광의 치얼스에 기승을 하는데, 승훈이가 완전히 걷죠. 금요경마에서 승훈이가 완전히 걷습니다. 승부가. 그러면서 전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그것도 인기마에도 많이 기승을 했었는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경주 기승했어요. 금요일날. 그러면서 3착 한 번 온 게 모닝브라보, 3착 한 번 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일요 경마에 나오는 승훈이가 5개 경주에 기승을 합니다. 일요 경마에서 좀 못다한 승부를 채워낼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경주 내적인 부분 외에 승부의 가십도 아니죠. 그것도 중요한 승부의 수일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로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부는 좀 재밌게라기보다는 이 승부가 그런데 이렇게 초장에 1, 2경주 이제 승부가 나오는데, 그 초장에 나오는 승부를 딱 보니까는 예사킨 영광의 치얼스 이런 거 아닙니까? 영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거는 단순하게 기복이 아니라 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간파가 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승훈이 승부도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얘가 금요일날 못다한 승부를 요번에 채울 수도 있다. 라고 이 반동의 성격에서 한번 노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영광의 치얼스 기수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 중배 2짜리. 나이스 찬스는 힘 차 있어. 그냥 차 있는 게 아니라 꽉 차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뭐, 얘를 인정한다는 소리는 충마로 기용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9번 투토리즈는 좀 팔릴 것이고, 덜 팔릴 수 있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거. 영광의 치얼스가 복병이 될 수 있겠다. 기수 노림수를 한번 조사해본다. 자, 그러면은, 얘 인정하고 들어가면, 번호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2번마, 영광의 치얼스 방금 말씀을 드렸고, 6번마, 블랙 이글 윙. 얘도 생김새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8번 있고요. 매너부터 8번 있고, 얘 8번 상현이가 기승하는데, 상현이도 금요경마에서 완전 걷죠. 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같이 뭔가 좀 분발이 나오려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되는 것이고, 투트리즈 말씀드렸고, 아데레시는 몸값이 상당히 비싼 마필입니다. 억대, 몸값 클럽에 들어가 있는 마필이지요. 그냥 억대가 아니라, 정확히 1억 9,100만 원이니까 900만 원만 더해주면은 2억 원이 되는 마필입니다. 굉장히 비싼 마필. 승부를 가만 냅둘 수가 없습니다. 전 실전 배팅에서는 인기만은 지워도 복병은 못 지운다. 이렇게 실전 배팅의 출사표를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압축이 들어가야 된다. 한두, 두두, 한 구멍이라도 두 구멍이라도 지워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값이면은 인기맛 쪽을 지우고 복병을 태워가는 게 그게 후회 없는 배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 배팅 얘기까지. 그 다음에 서울 6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편성은 중편성이 되겠습니다. 구미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데, 액면은 7번마 금빛 장인이지요. 다들 뭐 보이실 겁니다. 금빛 장인이, 액면은 금빛 장인이고, 그리고 구미로는 9번마 이글아이입니다. 이글아이. 금빛 장인이 액면도 세고 몸값도 상당히 비싼 마필이에요. 얘도 이제 억대 몸값입니다. 1억 5천짜리. 그리고 전개가 인기마고 고가의 마필이고 선행이고, 7번마 금빛 장인 여기다가 문세영 기술을 확보해놨고, 뭐 여기서는 뭐 승부 조금 더 밀림없이 갈 것이지요. 금빛 장인이 있고, 구미상으로 봤을 때는 9번마 이글아이도 빠지질 않습니다. 구미상으로는. 구미 쪽에서 노림수가 잡혔을 때는 좀 더 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9번마 이글아이 쪽으로 기둥을 충마를 비틀어 들어가면서 뒤에서 배당 맛보기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금빛 장인을 인정을 하면서 이글아이를 강구미 마필로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단통으로 때릴 수 있겠느냐, 요 판단만 해주시면 된다. 현장에서 실전 배팅에서 곧장 정리해버리죠. 중배팅. 금빛 장인이 액면상 가장 세다. 그리고 9번마 이글아이가 얘는 구미상 가장 세다. 자, 구미냐 액면이냐, 뭐가 더 센 것이냐 라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내심 7구 단통 막권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9 쪽으로 아예 9 쪽으로 그립을 충마를 살짝 비틀어 줄 수 있으면 뒤에서 배당 맛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렇게 요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이제 탱 12이 붙어서 들어오고 7이 삐끗해 버리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은 그 삐끗 그 순간이 고액 배당 꽝 터지는 거랑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실전 배팅에서 둘 중 하나의 길 선택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m 국내산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경주입니다. 편성은 중상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골든위너가 너무 편합니다. 선행 자리가 예약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약되어져 있는 상태. 없어요, 지금. 골든위너의 댕바를 쫓아올 상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4번마 골든위너. 골든위너의 선행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거리가 1800이라고 할지라도 입상 후보 1순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얘를 지우려면은 선행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야지만이 얘를 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1번마 영천질주는 이것도 입상 후보로서는 반드시 봐야 될 마필인데, 얘는 어차피 좀 인기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끼리가 나올 겁니다. 이쪽으로 대끼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해 놓고 남들과 다르게 가는 승부, 그게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자, 6번만 미스 팩터가 되겠습니다. 미스 팩터. 직전엔 덜 갔고요. 그리고 그 앞선 경주에서는 진로 막힘 플러스 외곽 전개, 최악 전개였던 거죠. 아주 좋지 못한. 요렇게 악재가 쭉 있었던, 실전에서 악재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승부라는 것이 계속 운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불운한 것도 아니고, 행운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불운도 또 있는 것이고, 또 좀 불운했으면은, 그 다음엔 좀 잘 풀리는 승부가 또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6번만 미스펙터입니다. 최근에 실전 전개가 굉장히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는 악재 깨끗이 털고, 행운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좀 무난하게 한 번만 가보자. 자, 그러면 배당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니까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미스, 팩터, 배당가치, 복병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4는 선행을 인정하는 순간 입상후보 1순위 마필로 기용을 해야 되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 안쪽에 있는 마필들 영천질주, 블루파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팔려요. 동반 출전하고 나오는 그런 마방의 마필들이 1번 게이트를 확보하고 있다, 2번 게이트를 확보하고 있다, 아무튼 인게이트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없는 승부도 생깁니다. 6번 복병으로서 말씀드렸고, 9번 체인지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킹덤보드 있죠. 킹덤보드 있습니다. 체인지백에 요 정도. 예. 실전 배팅 여기서 두 구멍은 메워야. 여기서 두 구멍은 더 메워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러면은 3방 이내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2방까지 더 막을 수 있겠는가 구멍을. 아니면은 거기서 배당 조합, 리턴 조합, 환수율 계산하면서 거기서 이제 실전 진행을 시킬 것인가, 요 정리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7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 서울 7경주 17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경주입니다. 편성은 중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응래, 백두사님도 감사하고, 이응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체, 우리 이 서울창의 실전 배팅, 이 전체 영상에 조회수는 꽤 나오는데, 우리 이제 라이브는 많은 분들이 아직 뭐 들어오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몇 분, 라이브에 직접 들어와서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셔서 다 기억을 하죠. 예. 어제 들어오셨는데, 금, 토, 다 들어오셨던 분인데, 금요일 날에는 괜찮으셨을 것이고, 오늘은 좀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예, 결승입니다. 이번 일요경마가 결승이죠. 우리한테. 금요일날 우리가 대승했고,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가 좀 완패했고, 내일 결승에서 다시 금요경마에서 일궈낸 결과 못지않게 또 일궈내면서 최종 금주의 승부를 승리로 마무리하는, 네, 워크래프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7경주 4번마 더건프가 되겠습니다. 더건프 얘가 천대길이에요. 이번 경주에 얘 지울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얘가 워낙 지금 말 상태도 좋고요. 선행보다 그러니까 선행 후보들이 세지 않거든요. 8번마 에이스 켄트, 뭐 요런 마필, 바깥쪽에 뭐 PNSR이, 요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 후보들인데, 그 선행 후보들이 걔네들이 선행을 받는 그림이라고 봤을 때 버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권이 얇고 약하지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뒤에 포진해 있는 선입 마필, 선입 강마가 승부를 결정 지어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더건프거든요. 그리고 더건프가 지금 3착 승군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3착 승군 조건에 걸려 있는 인기마 승부라면은 이건 껍데기 벗기는 승부거든요. 자, 4번마 더건프입니다. 더건프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압축 싸움이지요. 개 중에서 좀 더 배당을 줄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리틀보이 플래시. 리틀보이 플래시도 인기 순위 한 3, 4위권인데, 어차피 대끼리 정도 피해서 볼 수 있는 도전권에 있는 마필이라면 1번마 리틀보이 플래시 정도 볼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거, 동반 출전 양동작전의 카드를 들고 나온 마방에서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울 때 지우더라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1번만 리틀보이 플래시. 그런 조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건프는 유령만, 이거 지우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지우기 힘들다라는 소리는 뭐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곧 인정한다. 이 말이랑 뭐 똑같은 말이고. 리틀보이 플래시입니다. 인게이트 요주의. 사놓고 들어가면서, 일단 여기는 밑그림 자체도, 우리가 초벌구이 해놓은 것 자체도, 너무 이렇게 넓게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세네 방 정도를 일단 정리해 놓고,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들어가서 현장에서 정리를 더 압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요 정도 하고, 실전 배칭은 죽어도 더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쪽팔리지 않는다. 그래야 쪽팔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쪽팔리지 않는 배팅 하겠다는 거. 죽어도. 그 다음에 4경주 보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등급 연령 높은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편성은 중상? 중 아니죠. 네, 중상. 그 이상입니다. 편성의 수준도 높고, 그리고, 난타전 양상의 난전도도 높은, 난이도도 높은 그런, 판입니다. 그런 판입니다. 인기 순위로만 딱 보면은 쉽지요. 이거 톱데이. 일단 톱데이 팔릴 것이고, 9번 영성오프 팔릴 것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팔리는 대로, 빤떼기가 말하는 대로 9호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면 쉽죠. 네, 그러면 쉽고, 그런데 이 대끼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난전 양상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또 어려워지고, 나머지 것들이 대끼리를 일단 못 믿겠다 해서 거기까지는 뽀개 놨는데, 자, 그러면 배당마피를 그 다음부터 찾아보자. 그러면 다 복병처럼 보이고, 요런 판이지 않습니까? 이 구도가. 저는 아무튼 후자 쪽이에요. 대끼리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얘네들이 지금 톱데이랑 영성오프가 액면이 워낙 세게 그려져서 그렇지, 나머지 것들이 다 말랑말랑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싸리 복병을 놓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대끼리 뽀개고 난 다음에 이제 배당 막건을 마련할 때 아싸리 복병을 놓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대끼리를 형성하고 있는 마필 중에 한두를 죽이고 한두를 살리고 인정하고 가면서 뒤에다 복병을 붙여서 배당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인기순위,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써먹는 그런 고배당 자비의 배팅 전략이죠. 인기순위 3, 4, 5, 3, 5, 6, 4, 5, 6 이렇게 인기순위를 엮어서 복조 공략으로 3복조 공략해서 고액 배당을 볼 것인가, 배팅 전략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한두의 마필만 세워놓고, 한두의 마필, 영성오프 쪽입니다. 영성오프 쪽만 인정을 해놓고, 뒤에다가 다 구멍을 메우는데 집단 복병 체제를 형성하면서 거기들을 붙여서 배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배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병들 뭐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7번마 제도약의 반석, 이런 것들 복병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얘도 인기 바닥권에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게 지금 도윤이가 기승할 예정인데요, 지금. 도윤이가 기승합니다. 얘가 직전 경주에 준우승했어요, 이 제도약의 반석이. 그때 원래 어수가 타는 게임인데, 그때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윤이가 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복병마로서, 배당마로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액 배당의 주역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슨 수백 배짜리 아니었고, 그냥 두 자리 숫자대 배당. 정확히 11배, 15배, 요런 배당이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새로운 적임 임자가 나타난 거지요. 다음 경주에 와서 도윤이를 또 기승을 시킵니다.
거기도 편성이, 그때도 편성이 굉장히 세서 얘가 팔릴 자리가 없었어요. 인기순위 6위 정도 팔렸었는데, 인기순위보다 더 뛰었습니다. 4위로 들어왔습니다. 마방에서의 평가, 당연히 호평을 해줘야지요. 도윤이 쪽에다가 기회를 계속 줘볼만 하겠다. 새로운 인마, 호흡의 최적의 기수로서 역할이 되겠다라는 계산이 되고도 남죠. 이 정도 모습이면.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7번마 제도약의 반석입니다. 이거 복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워크래프트님 말씀해서 경마원 게시판 가시면은, 이제, 물어보시면은, 일단 요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요렇게, 번호가. 요렇게, 예, 김태형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용 방법, 예, 경마원 게시판 가서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은, 보다 자세하게, 풀어쓰기 예상도 이제 경마왕 전문가 게시판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좀 틀리게끔, 아이템 자체를 좀 틀리게 좀 제시를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라이브 실전 배팅 예상 방송에서, 드리지 못한, 내용, 또 풀어쓰기 게시판에 가서 보시면은 또 다른 내용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현장 음성에서는 현장 음성은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1분 30초에서 2분 이내에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실전 배팅 뽑아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육성으로 하는 게 이제 하는 게 음성이니까 거기서 좀 더 좀 힘을 실어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경마원 게시판에 가셔서 풀어쓰기도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은 또 새로운 내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7경주 정리하던 거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서 영성 오프가 재밌는 승부라고 보입니다. 이거 인기마 중에서 다음에 7번마 제도약의 반석을 말씀드렸죠. 제도약의 반석이 새로운 적임 기수를 찾은 셈입니다. 도윤이가 기수 교체를 통해서 하면서 9번 쪽으로,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한테는 승부수가 마련이 된 거지요. 승부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숫자가 갑자기 딱 올라오길래 그쪽에 눈이 딱 꽂혔는데, 맞아요. 부산 사경주. 이강선님, 네, 감사합니다. 부산 사경주, 맞아요. 그러면, 톱데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승부수가 마련이 된 것이, 복병말을 붙이는 것도 승부고, 기둥을 세우는 것도 승부지만, 톱데이가 들어오면 우리는 집니다. 근데 톱데이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긴다. 배당으로. 이런 승부를 우리는 걸고, 실전 배팅의 승부를 걸고 가는 그런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톱데이를 아주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 상대적으로 저울질해서 영성오프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이런 국면 속에서 이쪽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을 밟아나가, 두 번째 우리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나머지 버리기 아까운 복병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배팅 전략으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9-5가 지금 거의 막 통으로 팔린다니까요. 들어가면 이 9-5밖에 안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톱데이, 영성오프 둘 다 보면은 그냥 단방밖에 없어요. 그걸 강요받는 판이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좀 중배팅으로 낮추더라도 죽을 각오하고 한번 배당을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실전 배팅, 이렇게 철저하게 실전 배팅에 입각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7, 8, 오룡도 제가 요주의하고 있는 마필이고, 4번마 대호질주, 이거 1조 마방 좀 요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마 영광의 포스.
금요경마에서 임금만조교사 4조 마방이 아주 날랐습니다. 포식을 했어요. 일단 그쪽에 지금 감도가 좀 좋은 마방이 지금 되겠고요. 요렇게 요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마 요쪽 페이지 1번마 있죠, 당연히. 낭만전사라는 마필 이거 있죠. 안쪽에서 인코스 포켓 들어갈 수 있는 마필 요렇게 죽어도 배당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실전 배팅 대끼리 싫다 죽을 각오하고 배당으로. 다음에 8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1600m 국내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편성은 중상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황금의 황금의 재밌는 마필 맞겠고요. 황금의랑 지금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이제 서로 간의 상대마 성격인데 1번마 황금의랑 6번마 매니 히어로입니다. 매니 히어로입니다. 황금의가 조건은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6번마 매니 히어로가 이게 말의 가치 정도로 봤을 땐 저는 이 매니 히어로가 앞으로 좀 더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좀 더 가능하겠고요. 매니 히어로. 매니 히어로는 이제 매니피 플러스 포키플 오버먼이거든요. 유명을 달리한 매니피. 한 시대를 아주 시수말로서 아주 뜨겁게 불사르고 간 매니피. 그리고 이제 그 매니피, 포스트 매니피로 지금 한센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차세대 그 선두주자로. 아무튼 매니피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아직 자마들 뭐 건재하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고, 포키플 오버머니의 자마입니다. 엄마가 포키플 오버머니입니다. 포키플 오버머니가 현역 때 굉장히 잘 뛰었어요. 앞마림에도 불구하고, 앞선 전개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최상위군에 올라가서 끝 무렵에서는 좀 퍼지는 맛이 있었는데, 그래도 선입까지는 잘 풀어갔던 그런 마필이기도 하고, 지 엄마 닮아서 순발력이 이렇게 좋은 순발력을 타고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매니피 플러스 포키플 오버머니로 엄마 아빠가 다 같은, 그러니까 얘한테는 전형제마지요. 홀리 브라더 전형제마인데 걔가 이제 매니머니가 있습니다. 매니머니. 걔가 공이 아니라 15년도 스포츠 서울배 챔피언 했던 그 마필이에요. 혈통기대치가 있는 거죠. 껍데기도 매니 히어로도 껍데기도 좋고 네, 좋습니다. 움직이는 맛도 있고, 무빙 움직이는 맛도 있고, 맛도 있고, 댕발로 쏘는 맛도 있고, 매니 히어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뒤가 전혀 없는 것도, 뒤는 오히려 지 엄마인 포키플 오버머니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얘가. 잘만 앞으로, 아직 3세 마필인데, 그 잠재력과 싹수를 봤을 때는 더 나은 마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6점밖에 뛰지 않은 마필이니까, 앞으로 더 보여줄 거 많습니다. 보강에 갈 것도 많고. 여기가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인데 배당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배당과의 싸움입니다. 실전 배팅에서 배당의 명분을 찾아내면은 여기까지 태워갈 수 있습니다. 복병마로서 유일하게 도전 복병권에서 4번마 콰이어트 아델을 어떻게든 간에 지금 실전 배팅에 제가 활용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레벨업 국면에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지금 태워주고 싶은 이런 욕심인데, 여차하면은 그냥 이건 그냥 6일 게임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6일 게임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골치 아프면은 역시 고심하다가 초일기에 몰리면 그냥 갑니다. 그냥 단통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4번마 콰이어트 아델과 8번마 흥행질주 이런 것들인데, 얘들이 이제 끝까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3단 뛰기, 일명 제가 이제 이것도 이름 붙인 건데, 자, 이런 겁니다. 6군 대가리 먹고, 그 다음에 5군 경주 대가리 먹고, 이번 경주 4군 오고. 세게, 액면이 세게,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결과표가 나오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승군 우승. 이 초특급 마필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깨질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예, 8번마 흥행질주도, 초특급 마필은 아니지만 다들 중상급 이상의 마필들은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전 배팅을 앞두고서 이제 승부기로 이제 우리가 이게 마지막 이제 촉을 받고 이제 실전 배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요 마피를 한번 태워 본다라면 요 마피를 태워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단방으로 가야 됩니다. 매니 히어로 활동기 대치 이렇게 일단 포인트 잡아놓을까요? 그리고 4번마 콰이어트 아델. 일단 기세가 괜찮죠. 상승세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일명 3단 뛰기 극복 가능할지 강고 실전 배팅 결정 해야. 요거 이제 잔고 포인트가 남아있는 겁니다. 콰이어트 아델에 대해서 잔고 포인트가 좀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전 배팅 한번 케이스는 이렇게 케이스 뽑아낼 수 있습니다. 6일 단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6 놓고 1-4로 1-4-8로 갈 것이냐, 배당 메리트 없으면 아예 대끼리 뽀개기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아싸리 배당이 되는 거죠. 4 놓고 6일을 갈라치고, 그리고 8 놓고 6일을 갈라치고, 뭐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실전 배팅에서 체중과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다 어떤 막건이든 간에 다 좀 매력이 있죠. 저렇게 맨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4 놓고 6일, 8 놓고 6일, 요것도 변칙 공략성으로는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건이 되겠고요. 네, 5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 됐고, 부산 5경주 1400m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편성은 중편성이 되겠고, 부산 경주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적중 가능성이 높은 경주, 그러면서 압축의 맛도 좀 있는 경주라고 볼 수 있는 이번 부산 5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스피드 퓨리는 인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케이스에 있는 마필들은 좀 우리가, 자,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했는데, 국내산 마입니다. 국내산 3군. 그 전에 혼합 4군 경주에 가서 3착을 했어요. 인기마로 3착하고서 그 다음 경주에 넘어왔는데, 국내산 3군 경주 뛰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3착으로 승군한 마필은 좀 재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음 경주에서 웬만하면 꼬투리 잡아서 그냥 날려버리곤 하는데, 그런데 직전 경주에서는 3착으로 승군해서 올라왔는데 대가리 쳐버립니다. 그만큼 지금 조시가 세다라는 소리고, 그만큼 좀 자신감, 지금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직전 경주에 이미 고비를 넘겼다라고 볼 수 있고, 더 어려운 경주는 직전 경주가 됐으면 됐지,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더 수월한 경주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1번마 스피드 퓨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3번마 탄젠트와 4번마 말리스타가 도전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리스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부담 중량이 좀 많이 그야말로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근데 요번 경주에 다시 그 핸디캡 경주, 직전 경주도 핸디캡 경주였어요. 근데 요번 경주에 3군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핸디캡을 또 다시 매겨주면서 부담 중량이 크게 내려간 말리스타가 이제 좀 재밌어졌고요. 그 부담 중량을 덜어 놓은 상태 속에서 3번마 탄젠트는 자기 코스만 잡아주면은 뜁니다. 초반 자리 잡기 잘해주면. 자, 요거 이제 내용 지우겠습니다. 서울 8경주 내용 지우고 부산 5경주로 메인 승부 경주. 그냥 바짝 압축해서 때리자고요, 이거는. 스피드 퓨리 그냥 깔끔하게 인게이트 유리 인정. 직전 3착 승군 후 곧장 입상. 이 정도면은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4번마 말리스타는
말리스타는 핸디 부담, 핸디 부담, 핸디 중량 부담 덜어. 재밌어졌고. 요렇게 해놓을게요, 일단 요렇게 해놓을게요. 1, 3, 4 중에서 1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곳에서는 1번이 가장 유력한 충막감인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번, 최종 확인하고, 그리고 정리하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번 쪽이 유력한 충마다. 그래서 1 놓고 3으로 때리느냐, 4로 때리느냐, 어느 쪽으로 때리고 받치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한쪽의 마필에 마체중이 튼다랄지, 상태가 영 아니올시다라고 나오는 마필이 있다랄지, 그러면은 단통으로 또 진행할 수도 있겠고. 복병까지 하나 말씀을 같이 드려볼까요? 복병은 그 다음에 좀 조시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은 요겁니다. 6번 아이언코어입니다. 아이언코어가 1월 5일, 12월 4일 연습주행, 9월 29일 공백을 두고 복귀해가지고 직전 경제 그만큼 뛰었으면은 지금 요주의 신호가 뜬 겁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볼 수 있으니까는 좀 더 여유가 있고.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실전 배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원틀 막권. 원틀 각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원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실전 배팅에서는. 다음에 구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1600m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편성은 중상 편성이 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자, 서울 구경주는요, 입상 후보 딱 3파전 양상입니다. 전 더 이상은 안 봐요. 딱 3파전입니다. 7, 8, 9입니다. 7, 8, 9. 딱 3파전 양상으로 보이는데, 명진 플라이 7번마, 8번마 호크 행진고, 9번마 글로벌 에이스, 딱 3파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좀 팔리는 게, 10번마 화이팅 랭펑? 화이팅 랭퍼가 직전 편성은 센 편성이었는데, 자기 전개는 굉장히 편했어요.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 5번마 브리가디얼 제너럴, 요거 팔리겠죠. 요거 이제 그 다음 순위로 팔리겠죠. 근데 얘가 탑핏이 아빠고, 아마추어 프라이즈 얘가 이제 엄마인데, 탑핏은 워낙 유명한 마필이니까 2011년도에 미국 리딩 사이어 3위까지 올랐던 마필이고, 우리나라에 그쪽에 그쪽 집안의 애들이 뭐 굉장히 잘 뛰고 있는 마필들 많이 있고, 이쪽에 이제 혈통이 아마추어 프라이즈 이쪽에 엄마 쪽에 모계 쪽의 혈통이 좀 단거리 혈통입니다. 단거리. 요번 경기가 1600이죠. 1600 처음으로 지금 뛰는 겁니다. 거리가 늘어날 때는 일단 혈통적인 조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마당에는 거리 늘어난 자리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유일한 복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복병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자마 데이터, 혈통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단거리 혈통에 좀 가깝다, 형에. 자, 그래서 결국엔 또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7번 명진 플라이를 놓고, 혹은 9번 글로벌 에이스를 놓고 들어가면, 이게 7구가 그 중에서도 대끼리 마필이거든요. 둘 중에 한둘 놓고 들어가면은 단통 끝입니다. 단통 끝인데. 그런데, 그러면 남은 게 8번이죠. 호크 행진곡을 놓고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러면은 양빵을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단통에 대한 여지도 남아있는 것이고요. 충분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충분하다라는 소리입니다. 호크 행진곡. 조시가 난 지 좀 됐고, 그 조시가 유효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조시가 더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공백이 약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공백기를 어떻게 약간 좀 허리가 조금 좋지 못한 것도 있고, 정치도 좀 거치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연말연시 거치고, 휴장 거치고 이러면서 이제 10주가 생긴 거예요. 상태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공백을 두고 나오니까
말이 더 힘이 차 있는,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오히려 제 느낌은. 그래서 얘가 승부마가 됩니다. 우리들한테. 서울 구경주 7 놓고 들어가겠다 했으면 메인 승부로 소개도 안 드렸겠죠. 있으니까. 쇼부마가, 승부마가 우리한테 따로 있으니까, 남들과 다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복귀 노트에는 별표가 수십 개 찍혀 있습니다. 예, 호크 행진곡. 요 마필에 한번 선전을 기대를 해보면서, 틈새 공략 노림수입니다. 얘 유일한 틈새 공략 노림수입니다, 얘가. 새끼를 뽀갤 수 있는. 오히려 복병을 찾다라면은 저는 요쪽에 2번 마 블루마스터. 요게 복병이 될 수 있다. 직전에 좀 아꼈어요. 직전에는 좀 말이 좀 좋지를 못해서 좀 승부를 아꼈는데 직전 아꼈다. 직전 아끼고 점점점 이렇게. 그래서 복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승부 마타, 승부 마스타. 승부수를 요렇게 던지려고 저는 그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복병으로서 여기까지 이제 맛보기가 가능한 번호 순서대로 뒤는 일단, 이게 최종 막권이 아니니까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8번이 갔더니만 이 공략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대안은 없습니다. 그냥 대안은 없어요. 요거밖에 그냥. 실전 배팅에서는 8번에 대한 최종 결정.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우리는. 패스 되면은 놓고 승부 보는 것이고, 오케이가 안 되면은 단통으로 가는 것이고. 자,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m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편성은 중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만 에이스 코리아가 말로 센 거 다 알지요, 우리. 다 아는데 60kg이기 때문에 지금 좀 아찔꼬치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이스 코리아가요. 그런데 저는 문제 없다라고 끌고 갑니다. 첫째, 이 과중량이라는 것이 누적됐을 그때가 이제 힘들어지고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발적으로 한 번씩 과중량을 경험한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도 물론 이제 직전 경주 59를 경험하고 60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있습니다. 옛날에 클래식 리절트는 얘는 지금 527이잖아요. 직전 경주 마체중이. 근데 조망만한 말이었어요. 클래식 리절트. 임대규 기수가 타고 60kg 이상을 아주 밥 먹듯 달았습니다. 62kg의 최고 부담 중량까지 달았습니다. 클래식 리절트 하면은 명마죠, 명마.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요. 클래식 리절트 얘기.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 한 15년 이상은 무조건 됐고, 클래식 리절트인데, 마체도 작은데, 계속 핸디캡 떨어지는 것이, 막 그렇게 떨어집니다. 59만 대, 앞에 6자리만 안 붙어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랬던 마필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근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졌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과중량이 누적되니까 계속. 근데 에이스 코리아는 아직 뭐 누적된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자기 체형이 좋으니까 500kg에 훌쩍 넘어가는 일단 체격 조건 자체가 또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단거리 경주인데다가 직전 경주에 59를 달고 뛰면서도 순발력을 보여줬고, 스타트 보여줬고,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1번만 에이스 코리아. 그 다음에 6번만 돌아온 포경선입니다. 여기는 돌아온 포경선은 단거리형 서울 구경주 주겠습니다. 부산 6경주. 여기는 중강 배팅. 중배팅으로 그냥 가기엔 좀 아깝고요. 그거보단 좀 더 힘을 실어서. 전형적인 단거리형 마필입니다. 추입으로 가던 선행으로 가던 단거리
그리고 가장 좋은 멋진 그림은 단거리 추입, 돌아온 포경선입니다. 에이스 코리아 과중량 극복 가능하다. 라고서 우리는 일단 결론,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겠고요. 돌아온 포경선 단거리. 그러니까 직전에 1400 뛰었습니다. 1400, 이번 경주 1200입니다. 단거리 노림마. 거리 줄어든, 단거리라기보다는 줄어든 거리 노림마. 이렇게 해놓은 게 더 낫겠습니다. 1. 에이스 코리아 인정하면 사이즈 인정한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파티어기는 우리들 고유 패턴, 모닝박스 패턴입니다. 올라온 마필 중에 서부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포경선 언급됐고, 그 다음에 10번마 우승환호, 이 우승환호 끝걸음은 살아있는 마필이고, 11번마 카스바 프린스 반짝반짝 이따금씩 반짝반짝 하는 마필이죠. 이런 정도. 실전 배팅은 더 이상 구멍 없습니다. 3두 이내로 들어간다. 실전 배팅은 3두 이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경주, 서울 10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m 국내산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편성은 중하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 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것들을 뭐 한 번 더 봐주고 한 번 더 봐주고 하려고 그래도 마땅한 게 없어요. 그냥 87 한 방으로 보이는데요. 슬링스 한방 승부를 단통으로 가려면은 단통으로 가려면 좀 전개상 조합이 좀 같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 전개상 조합이라는 것이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 반드시 단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두 중에서 한두는 있어야 되고 이제 그리고 뒤에 선입이나 추입이나 같이 엮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한 방으로 갈 수 있는, 슬링스톤이라는 마필이 앞선에서 한번 움직여주고 8번마 롤 브레이커가 뒤에서 추격하면서 달라붙어주고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주는 이제 수입까지 삼복승 공략이 적중이 됐을 때, 수입까지 적중이 됐을 때 그게 제대로 이제 수입 싹쓸이 적중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9번마 머니 대륙, 11번마 라운 시리우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12번마 킹 플러키 이런 것들도 3차권 승부까지는 해볼만 합니다. 연통승부 7번마 슬링스톤 앞선 굳히기, 그리고 8번마 롤 브레이커 동반 한타 입상 달라붙기. 요게 이제 기본 단통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별 문제 없으면 저는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7, 8 쪽에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삼복상 공략은 이제 7, 8 양축에다가 삼복상 수입까지 1, 2, 3까지 내신 봐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보고 가는 거죠. 7, 8 양축에다가 요게 이제 진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노림이 될 수 있는데, 이 수입까지 가는 것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9, 11, 12, 7, 9 양축에다가 이렇게 수입 판스를 해버려야 되니까, 판스를 확 해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지금 준비된 카드는 저 정도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요즘에 현장에서 또 간다 안 간다 소스도 막 넘치고 마지막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 정도 정리해 놓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저게 최선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막 끝내기 보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200m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편성은 중 편성이 되겠습니다. 11경주. 열하나 글로벌 캡틴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캡틴 기둥입니다. 글로벌 캡틴은 충마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소스 타이밍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올 커버 배팅입니다.
11번마 글로벌 캡틴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게 6번마 문학 위너가 팔릴 텐데, 좀 조심할 필요도 좀 있어요. 지금 1군에 막 올라온, 이렇게 3단 뛰기를 통해서 3군 우승, 2군 우승, 1군까지 우승하려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또 반문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쪽에서, 그렇다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말 능력 자체에 걸음걸이에 좀 힘이 차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해 줍니다. 10번마 Another Smart One이 되겠습니다. Another Smart One. 얘가 이제 스마트 존스의 자마이죠. 이 스마트 존스는 미국 켄터키 더비 챔피언 출신입니다. 스마트 존스의 자마들이 그렇게 잘 뛰는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빠의 명성에 걸맞는 혈통의 잠재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 Another Smart One이 있습니다. Another Smart One. 순위는 바닥에 있지만은, 그 깡바닥도 아니고 착순권 정도에 딱 걸쳐있는, 중간 정도에 걸쳐있지만, 걸음걸이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요런 마필들 한번 튀어오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흐름이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올라가서, 요렇게 또 갈 수 있는, 승부의 흐름, 순위의 흐름이 또 그렇게 나오는 마필들 많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쭉 갈 수 있는, 요 단계만 레벨업 딱 돼서, 또 여기서 또 꾸준히 뛰는, 지금은 여기 밑에서 중간 단계에서 꾸준히 뛰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버리기엔 좀 아까운 마필입니다. Another Smart One. 스마트 존스의 아들이라서. 거세망. 자마라서. 그러면은, 마지막 경주. 이만 끝내기입니다. 11번마 글로벌 캡틴. 자유입니다. 자유. 얘는 한수 위. 전개는 자유고. 그리고 복병마로 하나 소개해드렸던 것이 Another Smart One이죠. 스마트 존스의 자마. 스마트 존스가 켄터키 더비 우승마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열어놔 놓고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자, 보면은 3번 페네트로도 걸음걸이 깔끔하고, 4번마 MJ 파워, 앞선 전개 볼 수 있겠고, 문학위너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끼리 팔리는 마필이고, 8번마 플라잉 챔프, 전 요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여기 배당, 이 백판급 마필입니다. 얘는 백판이에요. 8번 플라잉 챔프. 그 다음에 10번만 말씀드렸고요. 요 정도 선에서 후보들을 잡아놓고, 브라이트캣, 순발력 하면 빠지진 않죠, 얘도. 이런 것들을 후보로, 초벌구이 해놓고, 저렇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 중에서, 예, 우리가 실전 배팅은, 놓고, 원투, 추격, 때리기, 끝.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충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뭐 변동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저렇게 후보들 중에서 착 지워나가는, 그런 승부로서, 2방, 3방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비막 끝내기 승부가, 슈팅까지, 예,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실전 배팅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경마 모두 살펴봤습니다. 금주경마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주경마가 우리가 금요경마 때 아주 대승했습니다. 그리고 토요경마에서 또 고전했고요.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금토 타고 왔습니다. 일요경마가 진짜 결승입니다. 이제 3세트 결승 세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금주경마를 잘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 실전 배팅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경마
목요일 저녁 8시 다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